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31일 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5시를 넘었습니다. 드디어 북한 노동당 정권이 윤미향 사태에 개입했습니다.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윤미향과 그 가족 그리고 정의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종북, 북한을 추종한다 또는 북한에 굴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주 핵심 요직에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도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조건적 반일을 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으로서는 기분이 좋은 거죠. 김일성이가 이야기했듯이 한미동맹, 한일동맹 요 두 개만 깨면은 갓 떨어진 노인과 같은 한국을 1대1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기본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약한 연결고리인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 데 있어서 정의연이 전신, 정대협, 윤미향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런데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의 불투명성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홀대 등 언론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드디어 북한 노동당이 나섰습니다.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친일 적폐 세력의 비열한 업무라고 규정을 하면서 윤미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남조선 인민이 친일 청산 투쟁을 끝까지 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 다 죽었는데 친일 청산을 해라고 하니까 부관 참시하라는 거죠. 지금 부관 참시하겠다고 날뛰는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하고 연대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부관 참시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 동작에서 당선된 그것도 여성분인데 부장판사 출신이 국립현충원에 있는 친일파 무덤을 파내자는 섬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령과 싸우라는 거죠. 친일파 다 죽었는데 친일파를 어디서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찾아내가지고 토착 왜구라고 인종주의적 레테를 붙여가지고 남북한 계급투쟁 세력, 남북한 좌익 연대 세력이 함께 싸우자 하는 선언의 다름 아닙니다. 이 우리 민족끼리란 이 이름도 괴상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란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김정일, 김대중 평양회담. 김대중 씨가 5억 달러의 금품을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내주고 일종의 매수한 평양회담에서 6.15 선언이 나왔고 거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한다는 괴상한 완전히 인종주의적인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또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전 매체의 이 타이틀이 됐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말입니다. 북한의 정치적 용어는 반대로 쓰면 정확합니다.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이 선전 매체는 오늘 이렇게 써서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라는 제목이 그래서 최근 남조선 보수 패당이 일본인 성노예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반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부정부패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진보 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비난 공세에 악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상당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최근 남조선 보수 패당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성노예란 말입니다. 성노예란 말 듣기 싫다고 했는데 이 정의연, 윤미향 이런 사람들이 성노예라고 하면은 섹스 슬레이브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잘 통한다 해가지고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치 떨리는 용어를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쓰고 있습니다. 성노예라고.
그럼 이 용어를 쓰는데도 남북한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하는 의심까지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일단체라고 했어요. 이거 정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반일단체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에서 반일단체가 있으면 됩니까? 친일단체가 있어야죠.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죠. 반일단체, 북한 노동당 정권이 아주 칭송한다고 반일단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단체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반일, 반미 다 반한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대한민국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을 비판하고 있다. 아니 윤미향이가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고 민주 세력이고 개혁 세력이라는 겁니다. 윤미향이가 진보 세력이고 민주 세력이고 개혁 세력 맞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북한이 보기에는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 민주 개혁 세력,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법치를 부정하고 선동을 일삼는 세력이 그리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보시키는 세력을 북한 노동당 정권은 진보 민주 개혁 세력으로 규정을 하면서 윤미향 세력이 바로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다. 그리고 반일 세력이다. 그럼 윤미향 반일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은 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들은 반문명 세력입니다. 그리고 반법치 세력입니다. 반자유민주 세력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분석하니까 재밌네요. 이 매체는 또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친일에 쩌들 대로 쩌던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의혹 사건을 반일 세력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먹잇감을 만난 성냥이 무리처럼 날뛰고 있다. 일본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반일 세력으로 공공연히 매도하면서 그 무슨 진상규명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윤미향을 아주 극진히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이어서 부정부패 의혹 문제를 의도적으로 여론화하여 진보 민주 세력에 대한 민심의 불신과 배척 기운을 고취하려는 친일 적폐 세력의 비열한 음모 책동의 산물이다. 남조선의 비극적 현실은 각 계층 인민들이 비상이 각성해 친일 매국 세력 청산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 전체 논리는 완전히 반일 종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는 그 자체가 인종차별주의고 법치주의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 생존해야 할 대한민국에는 안 맞는 수구 반동 세력들의 낡은 틀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먹혀 들어가니까 또 그런 친일 타령을, 친일 마녀 사냥을 지금 하자 이런 선동이죠.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진보민주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에 족보가 있습니다. 김일성이는 제일 처음에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한번 선전을 해봤는데 해방 직후에 잘 먹혀들지가 않았어요. 그때 벌써 공산주의는 싫다는 기운이 컸습니다. 그래서 말을 슬쩍 바꿉니다.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고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진보적 민주주의.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 진보 하는데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은 공산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 프로그레시브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은 90%가 공산당입니다. 한국에서는 겁도 없이 진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보민주라고 딱 나왔습니다. 이 북한 선전 매체에. 좌파를 진보민주 세력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수, 진보 이렇게 가르면 안 됩니다. 좌우로 갈라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일 적폐 세력. 적폐 세력은 문재인 정권이 만든 말인데 이걸 딱 북한이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일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또 하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친일 세력. 저들이 말하는 친일 세력은 대한민국 세력이죠. 대한민국 세력은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딱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 일치할까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계급투쟁론에 있고, 그 계급투쟁론은 불가피하게 북한 노동당 정권과 비슷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 법치주의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끔찍할 정도로요. 진보민주라고 그랬어요. 진보민주. 진보에도 속지 말고 민주에도 속지 맙시다. 진보는 퇴보라고 불러야 맞고 민주는 독재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로 자처하는 사람한테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공산당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느냐?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서 피로서 지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투사라고 주장하려면은 공산당과 싸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투사라고 자처하려면은 일제와 싸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제와 싸운 적도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하는 것이 사기인 것처럼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민주투사라고 자처하는 것은 사기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용어였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선전 문구를 밑줄을 딱 치면서 읽으면은 오늘날 한반도의 이념 지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이제 북한 노동당 정권까지 윤미향 편을 들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과 법 편에 서야죠. 윤미향 씨가 법을 어겼으면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죠.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법입니다. 여기서 좌우 뭐 이런 거 지금 논하지 말자. 첫째는 사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 위안부를 위해서 활동했느냐? 자신을 위해서 활동했느냐? 두 번째,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딱 법과 법의 칼로서 그리고 법의 저울로서 이 사건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남북한 좌익 연합 세력의 이런 선전선동을 돌파할 수 있다. 법입니다. 법치입니다. 감사합니다.